였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중학교 통계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기호 자체는 좀 고등 기호도 좀 쓸 거야. 일단 1번 n개의 별량 x1, x2, x3, xn까지 있네. 평균을 정의하라는데 평균 당연히 뭡니까? 별량을 싹 다 더해서 숫자로 나누면 평균이지. 그래서 m이라는 거는 지금 별량의 개수가 n개죠? n개의 별량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를 우리는 이제 중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 기호를 사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n분의 1 밖으로 꺼낼 수 있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 k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좀 있거든. 통계에서는 우리가 시그마에서는 k를 자주 쓰잖아요. 근데 통계에서는 유독 k 대신에 i라는 문자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시그마식 이해 안 가시는 분들 없죠? 다 시그마 했을 거니까. 개 쉽죠? 넘어갈게요. 도수분포표를 보고 평균을 정의하시오. 도수분포표 기억나요? 중학교 1학년 땐가? 1학년 땐가 아마 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계급이 있고 뭐 25 이상 40 이하 뭐 40 이상 55 이하 뭐 이렇게 계급 정해가지고 거기별로 도수가 몇 개냐 몇 개냐 몇 개냐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게 도수분포표지. 기억나요? 체리는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인디. 그래요. 미안해. 도수분포표 기억나시죠? 그거를 그려놓은 건데 그냥 앞에 있는 xi라는 거 저거 그냥 계급값이에요. 계급값이 뭐였냐면 요거의 딱 중앙 평균. 그러니까 저 계급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값을 계급값이라고 했었지. 그거를 그냥 xi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됐나요? 그럼 도수분포표 보고 평균 구할 때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계급값에다가 도수를 이렇게 갖다 곱한 다음에 그걸 싹 다 더하지. 그 다음에 총 도수로 나누죠. 중학교 내용입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작성해보면 평균이라는 거는 도수의 개수가 지금 몇 개입니까? f1부터 fn까지 있지. 싹 다 더해야 되겠지. 그죠? 저거 오른쪽에 있는 값들은 싹 도수잖아요. 도수.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고 분자에는 해서 xn, fn까지. 얘를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고등 기호를 사용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i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fi 이렇게 적고 이렇게 시그마가 분모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이거 그냥 표기법이야. 표기법. 너무 이거 이해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얘를 그냥 라지 n이라고 둘게요. 도수의 총합을. 그러면 아까랑 유사하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fi 혹시 글씨가 너무 알아보기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진짜 이거 뭐 아무 내용도 별 내용 아닙니다. 그냥 중학교 때 했던 거 복습하는 거야. 이거 괜찮죠? 도수 분포표를 보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계급값에 도수를 곱해서 싹 다 더한 다음에 총 도수로 나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냥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시그마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봤다고. 그게 끝이에요. 됐나요? 나열된 변량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과 도수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 변량에다가 도수 곱해가지고 싹 다 더하고 총 개수로 나누면 된다는 거야. 변량을 싹 더해서 총 개수로 나누는 게 평균이다.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3번 넘어갈게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는데 삼포도라는 게 뭡니까? 삼포도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는 말 아닐 텐데. 체리야 보인 거 같냐?
이거?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말입니까? 소호야 이거 처음 듣냐? 찍어봐. 처음 듣나? 아 중학교에서 삼포도라고 안 한가? 삼포도는 뭐냐면 일단 적을게요. 변량이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수로 나타낸 것. 이걸 삼포도로 합니다. 이렇게 쓰니까 알겠지?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표준편차 있잖아요. 표준편차 아시죠? 중학교 때 했잖아. 너 표준편차 모르냐? 표준편차 모른다고? 표준편차 모르는 사람. 괜찮아요. 이제 배울 거니까. 그러니까 삼포도라는 거는 이거 선생님 그 편량을 다 알고 걔네를 대표하려면 평균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저런 삼포도 저런 게 필요합니까? 표준편차 같은 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평균은 물론 그 집단의 그 편량들을 대표할 수 있는 좋은 값 중에 하나는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입안에 수학 점수의 평균이 50점이래. 그러면 4명 다 50점일 수 있죠. 그잖아요. 근데 2명은 빵점이고 2명은 100점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2명이 빵점이고 2명이 100점이면 50점이 이 반의 점수를 가장 잘 대표하는 값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삼포도를 우리가 통계 배울 때 쓴다는 겁니다. 오케이? 표준편차가 크면 그러면 어떻겠어? 변량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에 멀리 있는 값들이 많다고.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가 크다는 말은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값들이 많다는 뜻이고, 삼포도가 적다는 말은 평균을 중심으로 값들이 뭉쳐있다. 굉장히 평균에 다양한 변량들의 값이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 분산이랑 표준편차 구하는 거 이거 했잖아요. 체리야 기억 하나도 안 나냐? 중학교 통계? 시유라 너는 너 기억 안 나냐? 기억나지? 서우는 기억나냐? 대답이 좀 늦었는데 미나도 기억나지? 분산이라는 거는 일단은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분산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일단 각각의 변량에서 평균을 싹 빼요. 싹 빼는데 그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편차라고 합니다. 편차가 뭐라고요? 각각의 변량에서 평균을 뺀 거를 편차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귀퉁이에 살짝만 적어 놓을게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 편차라는 거는 변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니까 평균을 내면 그게 분산이 됩니까? 그게 삼포도를 나타낼 수 있는 값이 되겠네요? 아니지.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어야 돼. 이 편차들이 여러 개 있을 거잖아. 각 변량마다 하나씩 있을 거잖아요. 걔네를 싹 다 더하면 무조건 0이 돼야 돼. 그래서 편차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건 의미가 없더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대표값으로 그 삼포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면 지금 음의 편차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 평균보다 점수가 그 변량이 낮은 그런 것들 때문에 편차를 다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합니다. 이거를요. 편차를 음의 값을 양의 값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거는 이거 기호는 시그마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편한 대로 적어.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시그마 제곱은 각각의 변량에서 평균을 빼는 값을 전부 다 제곱 하신 후에 그거를 총 개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분산이라는 거는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총 변량의 개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다 아는 내용이죠, 사실. 그래서 얘를 다시 시그마를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분산할 때 지금 음의 편차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의 편차도 사실상 편차로 봤을 때 평균에서 떨어진 값이기 때문에 편차가 나온 거잖아. 근데 걔네를 그냥 더하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곱을 한 거거든요. 양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 편차의 값을 반영을 하려고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를. 근데 제곱을 하면 또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과장되잖아. 실제로 뭐 3차이 났는데 제곱하면 9차이 난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인데 그러면 조금 더 그 업스케일이 좀 다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적을게요. 루트 분산. 다음 3번 보시면 2번 식을 이용해서 분산을 구하는 다른 식을 유도하라 라고 돼 있는데 2번 식은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다르게 적어보라는 건데 전개 한번 해볼게요. 되게 신기한 결과가 나올 거거든. 근데 이거 증명도 되게 어렵지 않아서 얘를 전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에 적은 저 시그마 제곱은 편차 제곱의 총합분의 저거를요. 시그마 제곱은 일단 n 분모에 쓸 건데 이거 각각 항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1 제곱 마이너스 2m x1 더하기 m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동류항처럼 보이는 것들끼리 묶어서 그냥 합으로 처리할게. 어차피 합 순서 바꿔도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적을 거냐면 x1 제곱 x2 제곱 이 제곱끼리 일단 모아 적을게.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었냐면 요것끼리 또 모아가지고 적을게요. 빼기 2m은 앞에다 그냥 빼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m제곱이 남아 있었을 건데 뭐 이거 n분의 m제곱이 지금 몇 개겠어요? 변량이 총 n개였으니까 n개겠죠? 전개를 하시면 m제곱이 n개 나오겠죠? 이해 안 되는 친구도 없겠지? 그러면 왜 이 짓을 하냐? 이거 잘 보시면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아닙니까? 똑같죠? 똑같지. 변량을 다 더해갖고 n으로 나눴다라는 식인데 평균식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얘를 그냥 m이라고 써버릴 수 있겠네. 다시 써주시면 시그마 제곱은 아따 팔 아프다 빼기 2m 제곱 되겠네요. 그리고 n 약분해주시면 뒤에 플러스 m 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는 그냥 빼기 m 제곱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앞에 거는 그냥 좀 말로 정리해보면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변량의 제곱의 평균. 뒤에 거는 그냥 평균의 제곱. 괜찮죠? 그래서 분산 구하는 식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거 여러 번 편차 제곱해서 싹 더해야 되잖아. 불편하잖아요. 편차 다 각각 구해서 다 제곱해야 돼. 앞으로는 이것만 많이 쓸 거예요. 위에 거 쓰는 거 거의 없어. 그래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분산이다 라는 거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어렵지 않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외우기도 쉽잖아. 앞으로는 분산은 전부 다 이 식을 가지고 유도를 하게 될 겁니다. 됐나요? 넘길게요. 표준 편차의 정의를 쓰라고 했는데 아까 했지? 루트 분산이죠? 다르게 쓰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돼서 이거 뭐 더 설명 필요 없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 못하는 통계 내용은 아닐 거라서. 그 다음에 2번에 도수 분포표를 보고 분산을 구하래. 그러면 도수 분포표에서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아까 이 분모 불편해서 라지 n으로 쓴다 했잖아요. 그걸 그냥 문제에 달아줬네. 그래서 도수의 총합은 그냥 라지 n이라고 쓸 겁니다. 알아먹으시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거 도수 분포표에서도 평균이 저런 식으로 정의가 됐잖아. 똑같아. 계급값에서 평균 뺀 다음에 싹 다 제곱해서 도수 곱해서 더한 다음에. 너무 빠른가요? 저 평균 구했잖아요. m이잖아. 그거를 계급값에서 빼. 그 다음에 도수를 싹 곱해. 오케이? 아, 제곱해서요. 미안합니다. 계급값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제곱하면 그게 편차잖아. 편차가 도수 개만큼 있겠죠. 그걸 싹 곱해서 싹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어주시면 여기서 x1, x2는 각각의 계급값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 미안합니다. F1을 안 썼네. 시그마를 이용해서 정리해 주시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 i 마이너스 m의 제곱 곱하기 f i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해 안 되는 분 없죠? 도수 분포표에서 구하는 거 분산 이해 안 되는 사람 있나요? 다 이해 됐나요? 방금이랑 똑같은 짓도 할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식류도 할 거예요. 그 뭐야 어디 갔어?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요. 도수 분포표 상에서요. 적어주시면 얘도 전개하겠죠. 근데 그 대신에 이번에는 뒤에다가 x1의 제곱에 f1 곱한 게 붙어있거든? x2의 제곱에 f2 곱한 게 붙어있잖아. 그냥 그렇게 쓸게요. x1 제곱 f1 x2 제곱 f2 쭉 더하셔서 xn의 제곱 fn까지 더하시게 될 거고 밑에는 똑같이 라지 n이겠네. 라지 n은 아까 도수의 총합이었습니다. 마이너스 2m 전개하면 이거 하나만 해보면 2m x1 이거 나오죠? 그 중간에요. 이렇게 되잖아. 전개하면 이걸 싹 모아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것만 여기 라지 n의 x1 f1 x2 f2 xn fn까지 뒤에는 m제곱에 라지 n분의 f1 f2 fn까지 이거 뭡니까? 이거죠? 맞죠? 평균입니다. m이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어차피 똑같은 결론이 나오겠지. 그리고 이거 분자가 도수들의 총합이거든요? 근데 n이 아까 뭐였냐면 그냥 도수들의 총합이었어. 전개를 하다 보니까 둘이 다른 형태로 쓰게 된 건데 이거 그냥 약분돼서 없어지죠? 다시 써주시면 빼기 2m제곱 더하기 m제곱이니까 그냥 m제곱이라고 쓸게요. 똑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다 적으셨죠? 서 아직 안 적은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언제 써요? 여기서 지금 바로 예제 줬잖아요. 10개의 변량 x1, x2, x10까지 합이 10, 제곱의 합이 170이래요. 그럼 아까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분산 구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죠? 평균부터 할까요? 평균 m부터 구하라 했으니까. 변량의 합이 10이면 평균은 그냥 뭡니까? 그거를 개수로 나누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거 x1 더하기 x2 더하기 x10이 10이라 했으니까 평균은 얘를 10으로 나누시면 1이네. 그 다음에 제곱의 합이 170이라는 말은 제곱의 평균이 얼마란 말입니까? 체리야, 제곱의 합이 170이라는 말은 제곱의 평균이 얼마란 말이야? 그래. 고마워. 이거죠?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은 우리가 평균 구했잖아. 빼기 1에 제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분산은 17 빼기 1이니까 16이 되고 표준 편차는 거기다 양의 제곱근 씌우면 되니까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을 왜 시그마 제곱이라 쓴지 알겠죠? 시그마가 원래 표준 편차예요. 시그마라는 기호가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됐죠? 다음 변량인데 조작을 가해놨어. 그죠? 변량을 싹 다 제곱해서 2씩 곱해놨잖아요. 그럼 이거 그리고 표준 편차를 알려줬거든, 평균이랑.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방금 한식 거꾸로 한 거지. 방금 분산 구하는 식에서 거꾸로 유도하면 되죠. 이번엔 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거든. 어차피 2 곱해져 있긴 한데 제곱의 합 그냥 구한 다음에 2 때려도 되잖아요. 제곱의 합을 구하려면 표준 편차 제곱해서 분산 가지고 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 쓸게요. 지금 25거든요. 근데 분산이 25라는 말은 이건 어떻게 구했을 거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을 제곱해서 뺐을 거란 말이야. 평균 제곱하면 169죠 지금. 그러면 제곱의 평균이 지금 얼마가 나옵니까? 고마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2만 갖다 곱해주면 되지. 그거의 평균을 구하라 했으니까. 따라서 답은 194 곱하기 2는 388.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알겠죠? 앞으로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진짜 확통 내용이야. 이제부터 못 알아먹을 수도 있어. 왜냐면 용어가 어려워. 용어가 어렵고 설명하는 그게 되게 국어 잘하면 잘 읽힐 수도 있는데 어려워요. 문제 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고. 확률 변수의 정의를 쓰라고 했는데 일단 저 쓰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조건에 의해 일단 받아 적으시고 너가 소리낸 거야? 저 의자 부는 소린가? 다 적었나요?
아니 진짜 도대체 무슨 개소리입니까 싶죠 벌써부터.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잖아. 이렇게 쓰니까 설명할게요. 어떤 시행이라는 거는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이 있어요. 그럼 거기 그 시행에 대한 표본 공간은 1의 원소가 나오는 거, 2의 원소가 나오는 거, 3부터 계속 6까지 6개 있겠습니까? 그 표본 공간의 각 원소가 1부터 6까지잖아요. 거기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다고 했는데 이 하나의 실수는 진짜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실수를 아무거나 대응시킨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게임이 있어. 내가 바카라 갔어. 돈을 따고 싶어서 주사위 게임을 했어. 근데 주사위 눈이 1이 나오면 100원을 얻는데요. 2가 나오면 200원을 얻는데 3이 나오면 300원을 얻는데 그럼 이거 이 맥락에서 이해해보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시행은 주사위를 던지는 거야. 조건이라는 거는 1이 나오면 100을 대응시킨다는 거지. 이게 뭔 말인지 알았어요? 어떤 시행은 주사위를 던지는 거예요. 그 도박장에서. 근데 조건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1이 나왔어 라고 하면 100에 그걸 대응시키겠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짓을 왜 하느냐 라고 하면 그 도박에서 돈을 얼마 정도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딸 수 있는지 계산하고 싶잖아 솔직히. 그래야 내가 손해인지 이득인지 알고 도박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 계산하려고 한 거예요. 그 계산법 만든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다는 거는 아무 실수나 이게 조건을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실수를 대응시켜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주사위 1 나왔는데 200원 주고 싶으면 이랬다가 200 대응시켜도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됐을 것 같아.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방금 설명한 확률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쓰라고 하네. 표본 공간을 이것도 말이 너무 어렵지? 말이 너무 어렵지만 문제 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금 한 거랑 똑같아. 주사위 눈 1이랑 6이라는 숫자 가지고는 그건 아무런 수학적 의미도 가지지 않아요. 그게 도박판이면 100원, 200원 이런 숫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점수를 얻는 게임이면 1점, 2점, 3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부여할 수 있잖아. 확률 변수를 쓰면. 그러려고 확률 변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동시에 다룰 수 있다는 말은 그 사건에 어떤 숫자를 부여해서 그 숫자 곱하기 확률을 하면 어떤 기대값이 나오겠지. 나중에 할 거예요. 기대값 뭔 말인지 몰라도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실제 사건은 주사위의 눈이라는 1부터 6이라는 숫자는 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겠어요? 그냥 사건이 일어나는 것 뿐이지. 다음에 확률 분포. 확률 분포라는 거는 확률이 어떻게 분포합니까? 이런 겁니까? 한 절반 정도 맞습니다. 난 적으면 확률 변수 x의 모든 값과 x가 그 값을 취할 확률에 대응 관계. 그러니까 함수랑 유사한 겁니다. 말을 어렵게 썼죠? 쉽게 풀었으면 1은 6분의 1이고 2도 6분의 1이고 3도 6분의 1이고 4도 6분의 1이고 5도 6분의 1이고 그렇다는 뜻이야. 주사위 던졌을 때 그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은 뭐예요? 1부터 6까지잖아요. 1부터 6이라고 안 해도 돼. 거기다 내가 다른 실수를 붙이고 싶으면 100부터 600이라고 해도 돼요. 그럼 100을 취할 확률을 6분의 1에 대응시킨다. 그거라고요, 그냥.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함수 같은 겁니다.
왜냐면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하나로 정해질 거잖아. 확률이 2개 이상 나오겠습니까?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아니지. 말은 어렵게 썼지만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한쪽 면에 1의 눈이, 다른 쪽 면에 2의 눈이 새겨진 동전이 있대요. 이와 같은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나타나는 숫자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정의한대요. x 이제 왜 쓰는지 알겠어? 나타나는 숫자의 합을 x로 정의한대. 해볼게요. 일단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총 몇 가지입니까? 이 표본 공간 나타내는 기호죠. 4가지잖아요. 1, 1 또는 1, 2 또는 2, 1 또는 2, 2. 확률 분포표를 쓰래. 그러면 봐봐요. 지금 확률 변수 x를 뭐로 정의한다 했냐면 나타나는 숫자의 합이라고 했지. 그럼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확률 변수 x는 얼마가 됩니까? 2의 값을 가지지 않습니까? 3의 값을 가지죠? 3의 값을 가지죠? 4의 값을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 사건으로는 저 2, 3, 3, 4라는 숫자를 실제 동전에 붙어있던 숫자 가지고는 표현을 못해. 근데 내가 확률 변수 저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 2의 확률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알아먹어야 된다고. 그게 확률 변수라고요. 분포표 써보시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건 3개죠. 개수가 총 2, 3, 4. 3칸 그리고 여기는 개. 확률의 합은 당연히 1이겠지. 확률 변수의 값은 2, 3, 4 세 가지를 가질 수 있고 쉽다. 그죠? 네, 이런 사건이 있고 어떤 걸 확률 변수를 했을 때 확률 분포표 써보세요 하면 쓸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 서어 어렵나? 서어가 어려울 리가 없는데. 쉽죠? 그래프로 나타내보래. 그래프도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그래프는 얘가 지금 확률 변수가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2 또는 3 또는 4만 가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점이 찍히겠죠? 선이 되는 게 아니라 y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습관적으로 p 정선이 있긴 한데 대충 다들 알아먹으시죠? 점만 잘 보이게 다시 찍어주면 이 세 개의 점이 이 확률 분포의 그래프가 됩니다. 점이지 이거 연결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게 딱 떨어진 값이야. 점도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가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 기호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그대로 읽어볼게요. P라는 건 확률이란 뜻이에요. 확률 영어로 하면 뭐야? 체리야? 아니요. 프로버빌리티잖아. 모를 수도 있지. 그거 앞자 따온 거예요? 그러면 확률이다. 근데 어떤 확률이냐? 이 확률 변수 x가 스몰 x라는 값을 가질 확률이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스몰 x가 2였을 때 그래서 4분의 1을 찍었잖아. 그런 뜻입니다. 이 기호는. 알겠지? 다음에 2번 확률 질량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했는데 얘랑 차이는 뭐냐면 얘는 그냥 확률 변수가 뭔지 명시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뭔지 명시하면 됐거든. 근데 확률 질량 함수는 이거 있잖아요. 2, 3, 4 이게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잖아요. 그 값을 식에다 포함해가지고 그걸 대입했을 때 확률이 튀어나오도록 식을 만든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써볼게요. P 와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도대체 어떤 근거로 식을 저렇게 쓰시죠? 쉽지? 뭐라 쓰는 뭐 어떤 게 이해가 안 돼? 4분의 500K 500K 그냥 뭐예요? 5야 5 미안합니다. 5회요. 다 적었어요? 뭔 소린고 싶지? 위에 식에다가 3, 4 넣을 수 있잖아요. K가 3보다 크다라고 적어놨으니까 3 넣어보시면 뭐 됩니까? 2분의 1 됩니까? 4 넣어보시면 4분의 1 됩니까? 아래식에 2 넣어보시면 4분의 1 됩니까? 그렇게 만든 거라고. 짜 맞춘 느낌 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보여주냐면 얘는 이 2랑 4랑 3이랑 4 가지고 이 대응관계만 봐서는 그걸 식에다 집어넣어서 4분의 1이라는 숫자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확률 변수를 가진 확률만 딱 눈에 보이게 나타낸 거지. 그걸 확률 변수의 값 가지고 직접 식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서 찾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걸 그냥 이렇게 쓴 거죠. 확률 변수의 값을 식에 직접 대입해서 확률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든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면 아니지. 이거 말고 다른 방법 많아요. 1, 2, 3, 4 넣었을 때 4분의 1 2분의 1, 2분의 1, 4분의 1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 많아요. 그냥 하나의 예시를 든 거예요. 이런 게 확률 질량 함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적혀있나요? 보시면서 뭐라고 적혀있나요? 이산 확률 변수는 함수를 표현하기 까다로우므로 주로 확률 분포표를 이용하여 다룬다라고 돼 있는데 나중에 가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걸 배울 거야. 방금 한 건 이산 확률 변수예요.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뚝뚝 떨어진 값. 확률 변수 x가 2, 3, 4 지금 졸라 떨어져 있잖아요. 한 칸씩이잖아. 이런 값만 정해진 값만 가질 수 있는 거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그러면 연속은 뭐일 것 같냐? 연속은 뭐일 것 같아? 확률 변수가 실수 전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지금 이게 확률 분포 그래프거든요. 그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확률 변수로 가질 확률을 딱 파란색 선으로 그려놓은 거거든. 이런 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오늘은 이상 확률 변수까지만 할 거야. 어렵지 않아요. 연속도 어렵지 않아. 근데 좀 생각하는 결이 다를 뿐이지 이산이랑 연속이랑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을 쓰시오. 아까 확률 질량 함수가 뭐였냐면 확률 변수 값 그 자체를 식에 대입해서 그 식의 계산 결과로 확률을 얻을 수 있는 함수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존나 당연한 소리죠?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같을 수도 있고 걔가 0부터 1까지만 되죠. 확률이 1을 초과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체리야, 확률이 1을 초과할 수 있냐? 안 되지? 그렇게 쳐다보지 마. 두 번째로 시그마 불편한 사람들 있습니까? 시그마 기호 쓰는 거? 이것도 졸라 당연한 소리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총합은 이뤄야 되잖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의 확률의 총합은 이뤄야 되죠. 확률 변수 정의할 때 이것도 그래. 어떤 표본 공간, 어떤 사건인지 알려주고 표본 공간 구해서 그걸로 그 사건분의 사건 이렇게 하잖아요. 확률의 총합 당연히 이뤄야 됩니다. 맞죠? 확률 변수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결국에 표본 공간에 각각 하나씩 전부 다 대응될 거란 말이야. 확률 변수라고 썼다 해서 다르지 않아요. 확률의 기본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고.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P J예요, J. 기호로만 봤을 때 어려운데 어려운 말 아니야. 다 적었나요? 글씨 못 알아보겠는 거 있나요? 없죠? 무슨 말이냐면 확률 변수 P가 xi부터 xj까지의 값을 가질 확률인데 이렇게 봐도 어려우니까 얘로 한번 봐볼게. 지금 확률 변수 x가 2 또는 3의 확률을 가질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겠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 하지 않겠어? 누구나 그렇게 하겠지. 그걸 말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xi부터 xj까지 몇 개인지 모르겠어. 이산 확률 변수니까 개수로 딱 정의가 될 건데 각각의 확률의 합이겠지. 저거랑 저거 사이의 확률 변수를 가질 확률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P 2부터 x가 3까지 얘는 P 이거라고요. 이 말이라고. 그 말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쓴 거잖아요. 맞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다들 알겠어? 대답이 없어서 너네가 이해했는지 모르겠어. 맞죠? 넘어갈게요. 셋 다 원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고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사건이 저 3번을 좀 또는 그런 느낌이지. 2 또는 3의 확률 변수를 가질 확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그 확률들을 더하면 된다. 이거죠? 알고 있는 성질이잖아. 됐습니까? 9번까지만 하고 좀만 쉴게요.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으로 이루어진 동아리에서 대표 2명을 뽑기로 하였다. 뽑힌 대표 중에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는데요. 그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돼 있는데 확률 질량 함수 구하라고 했어. 그래 확률 분포표는 뭐 확률 직접 계산해서 써주셔야 되겠죠? 근데 확률 질량 함수부터 한번 봐보자. 얘는 딱 눈에 보이는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학생의 숫자를 x라고 둔다고 했잖아. 그죠? 일단 분모는 무조건 뭐야? 7명 중에서 임의로 뽑는 거니까 7C2 아닙니까? 그럼 여학생 저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3 중에 하나겠지. 여학생이 안 뽑히거나 한 명 뽑히거나 아니다. 미안합니다. 2까지만 되네요. 2명 뽑는 거니까. 0명 뽑히거나 한 명 뽑히거나 2명 뽑히거나 하잖아. 그거를 식으로 표현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0을 넣어봐. 0을 넣으면 뭐가 튀어나와야 되냐면 여학생 0명이 뽑힐 확률이 튀어나와야 돼요. 나오죠? 30명 곱하기 42잖아. 남학생 중에서만 2명 뽑을 확률이잖아요.
시를 보고 있나? 0을 넣으면 뭐라고? 여학생 0명의 확률이 튀어나와야 된다고. 집어넣으시면 튀어나오잖아요. 30명 곱하기 40이면. 그죠? 1 집어넣으셔도 똑같아요. 여학생 1명 뽑힐 확률이잖아. 70분의 30 곱하기 41이면 튀어나오잖아요. 여학생 1명이 뽑힐 확률. 이렇게 쓰는 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가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좀 표시만 해놓읍시다. 그리고 이 식 직접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쓸 수 있겠지 생각해서 충분히. 이 정도는. 그죠? 그 다음에 확률 분포표 그릴 건데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 기껏 구해놨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확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일단 표부터 그리고 표 다 그렸어요? 계산할게요. 아직 안 그렸구나. 근데 계산할 때 0, 1, 2, 3번 집어넣어도 되긴 한데 어차피 이거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 일단 0부터 넣어보자.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7C 2니까 21, 3C 0이니까 1, 4C 2니까 6, 21분의 6인가요? 그 다음에 2부터 넣을게. 왜냐면 4C 0 계산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러면 21분의 3C 2니까 3입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해야 됩니까? 이래서 그냥 다 빼면 되잖아. 그래 똑똑하다 체리야. 아주 칭찬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약분 불편하지. 약분 안 해서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되나요? 확률 분포표 직접 그릴 수 있겠죠? 문제에서 제시한 조건 보고. 어렵지 않습니다. 2번 1명 이하의 여학생이 대표로 뽑힐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어떤 확률이랑 얘랑 얘 더하면 되겠습니까? 1명 이하니까요. 뭐 전체에서 2명 빼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P, X가 확률 변수 X가 1을 가질 확률 더하기 확률 변수 X라는 게 2라는 값을 가질 확률을 더해주시면 7분의 2 더하기 7분의 4 7분의 6 제리야 고마워. 너가 오늘 나의 실수를 많이 고쳐주는구나. 다들 알아보. 미안합니다. 0이랑 1이죠? 0짜리랑 1짜리 더해야 되지? 됐어요? 확률 분포표 직접 그릴 수 있겠죠? 문제에서 준 조건 보고 경우에서 열심히 해놨다면 어렵지 않아. 확률이랑.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보겠습니다.